이 이야기는 범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펩시 팔로마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필리핀 배우이자 댄서의 비극적인 삶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연인과 오빠와의 식사 직후 내린 충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아름답고도 비극적인 인물을 삶을 끝내도록 이끌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음악 초기 삼 델리아 두아 스미스, 디리아 두아 스미트는 1996년 3월 11일 필리핀인 어머니 리디아 두아와 미국인 아버지 케네스 스미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의 첫째 아이로 태어난 델리아는 깊이 사랑받았으며 이후 3명의 동생이 생겼음에도 그 사랑은 변함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가정은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서 붕괴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아이들은 강인한 성격과 자녀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진 어머니 리디아에게 의지했습니다. 리디아는 아이들의 교육과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마디인 델리아는 어머니를 돕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데 큰 역할을 맡았습니다. 델리아는 14세라는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당시 유명한 매니저 레이드 라크루즈 밑에서 일하던 티타에서라는 스카우터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티타에서가 델리아를 어떻게, 어디서 발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델리아는 스타가 될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연예계의 화려한 성공 뒤에 도사리고 있는 어두운 면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연예계에서 독특한 예명은 마케팅과 브랜딩에 매우 중요합니다. 레이드 라크루즈는 델리아에게 스칼렛이라는 예명을 제안했지만 이 이름은 마케팅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후 레이는 자신이 만든 그룹 소프트드링크 뷰티즈를 떠올렸습니다. 이 그룹은 마이라 마니복, 사리 에마누엘, 코카콜라, 니콜라스라는 3명의 소녀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자는 인기 있는 음료수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레이는 델리아를 이 그룹에 추가하며 그녀에게 펩시 팔로마라는 예명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소프트드링크 뷰티즈는 단순한 연예인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델리아와 같은 1966년생인 다른 3 멤버도 매우 어린 나이에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소녀들이 성인 영화 배우로 여겨졌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소프트코어 성인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펩시는 마이라 마니복과 함께 출연한 영화 브라운 앤 M 마누엘로 데뷔했습니다. 이 영화가 평범한 영화이기를 바랐겠지만 실상은 결혼 제안을 중심으로 한 노골적인 내용이 포함된 작품이었습니다. 펩시는 15세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 누드신을 촬영해야 했습니다. 1980년대 필리핀 영화의 전성기 동안 미성년 배우들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묘사되는 것은 놀랍게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많은 젊은 인재들이 착취당하고 성적인 대상으로 여겨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펩시에게도 이 현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1984년 버진 피플과 네이키드 아일랜드 같은 성인 테마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소프트 드링크 뷰티즈의 이미지는 더 이상 신예 배우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성인 엔터테이너로 전락했습니다. 이 어린 10대들이 이렇게 소비되고 착취당했다는 사실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1982년, 당시 떠오르는 스타였던 펩시 팔로마는 3명의 유명 연예인 빅소 소토, 조이 델론, 리치드 호르시를 성폭행 혐의로 고발하며 필리핀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또한 동료 배우 구아드 구아린도 자신 옆에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빠르게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이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펩시는 1982년 6월 코미디쇼 이스부호 출연 후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쇼 녹화가 끝난 뒤 남성들이 그녀의 블라우스를 강제로 찢고 번갈아 가며 그녀를 키스하고 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빅소가 그녀의 손을 묶어 다른 이들이 그녀를 쉽게 착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저녁 방송센터 근처의 수호 호텔 210호실로 펩시와 구아린이 끌려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폭행당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사진이 촬영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이 스캔들은 당시 필리핀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되었고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이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1982년 9월 말, 후 매거진은 피고인 3명과 빅소의 오빠 티토 소토의 진술을 실은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티토는 상황이 정반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남성들이 소녀들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소녀들이 먼저 남성들에게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티토의 주장에 따르면 코미디쇼 녹화 후 펩시와 구아린이 3명의 호스트에게 기념사진을 찍자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티토가 마사지를 받기 위해 쉬고 있던 드레싱 룸으로 갔고 티토는 소녀들이 자발적으로 남성들과 키스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란 속에서 사진은 중요한 증거로 떠올랐습니다. 티토는 그날 찍힌 2장의 사진을 언급했는데 한 장은 빅소가 선글라스를 쓰고 펩시를 키스하는 장면이었고 펩시의 표정은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진에서는 조이 델론이 펩시를 키스하는 모습이 어색했고 펩시는 불편해하며 조이의 키스와 포옹에서 벗어나려는 듯 보였습니다. 티토는 펩시가 껌을 씹으며 불편해했다고 언급하며 그녀의 블라우스가 찢겼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펩시가 자발적으로 수호 호텔에 동행했다면 그런 일이 눈에 띄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필리핀에서 이 같은 성폭행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였기 때문에 티토는 동생 빅소를 변호하기 위해 그가 신체적으로 약하다며 여성과 팔씨름에서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조이 델로는 미디어의 주목을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펩시에게 비꼬는 제스처를 취하며 특정 셔츠를 입고 나타났고 심지어 한 점원이 펩시 대신 자신이 폭행당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들 중 누구도 회개하거나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펩시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여론이 가해자들에게 유리하게 흐를 때 어린 소녀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레네 카야노는 법정 싸움을 준비했지만 재판 직전 펩시 팔로마는 사라졌습니다. 실제로는 소토와 카스텔로 가문과 연관된 비안 베니토라는 인물에 의해 납치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펩시는 나중에 구출되었고 비안은 체포되어 자백했지만 그와 관련된 어떤 범죄로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3개월 후 피고인 3명은 태도를 바꿔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1982년 10월 13일 이 사과는 생방송 TV와 피플스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펩시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펩시는 티토 소토가 그녀에게 고소 취하 서류와 함께 총을 놓고 협박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펩시 또는 그녀의 어머니가 이 서류에 서명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 이후 펩시는 연예계를 떠나 연인 로이 루스틴과 함께 마하티로 갔습니다. 그녀의 활동에 대한 보도는 엇갈렸고 일부는 그녀가 마약에 빠졌거나 낙태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런 세부 사항이 어떻게 알려졌는지는 불분명합니다. 1983년 펩시는 연예계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체 상태는 매우 허약하고 마른 모습이어서 우려를 낳았습니다. 복귀 전 그녀의 매니저 레이드라 크루즈가 마련한 개인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펩시, 즉 델리아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체적 착취뿐 아니라 정신적 착취도 겪었습니다. 복귀 후 그녀가 출연한 영화 빅팀은 그녀의 실제 성폭행 피해 경험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충격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영화는 수익을 냈지만 윤리적으로 깊이 문제적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누구도 델리아의 정신건강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연예계의 끊임없는 착취에 시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고 결국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1985년 5월 31일 델리아는 캐손시티의 아파트 옷장에서 목을 매단 채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발견되기 6시간 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그녀의 오빠와 연인이 그 자리에 있었던 점이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델리아의 오빠 젤디 화이트는 경찰에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델리아의 연인 호세 산체스 25세와 함께 평범하고 즐거운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델리아는 잠시 낮잠을 자겠다며 방으로 들어갔고 깨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문을 잠갔다고 합니다. 오후 3시에 호세가 그녀를 부르려 했지만 응답이 없었고 잠을 자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젤디도 문을 두드렸지만 답이 없었고 불안감이 커졌음에도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경 그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델리아는 이미 차갑게 식은 차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쪽지에는 "이건 미친 행성이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델리아의 개인 일기가 발견되었는데 그녀는 펩시 팔로마가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유지해야 했던 페르소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일기에는 그녀의 재정 거래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델리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후로 재정 문제, 주요 영화 역할 부족, 가족 책임의 무게, 그리고 감정적으로 멀어진 어머니와의 관계를 꼽았습니다. 그녀는 깊이 외롭고 슬픈 삶을 살았고 누구도 그녀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매니저 바벳 케라는 델리아가 부유했으며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입양했다고 주장하며 재정 문제가 주요 원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바벳은 델리아가 3편의 영화와 수많은 댄스 공연으로 완전히 예약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티토 소토와 다른 3명은 성폭행 혐의가 펩시 팔로마가 명성을 높이기 위해 꾸민 홍보 스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티토 소토는 1988년 캐손시티의 부시장이 되었고 1992년부터 2016년까지 필리핀 상원의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상원의장을 지냈습니다. 빅소 소토는 배우로 활동을 이어가며 필리핀 박스오피스 킹으로 인정받았고 현재 PKCT의 시장인 비코 소토의 아버지입니다. 조이 델로는 배우로 활동하며 티토, 빅소와 함께 전고쇼 이 블라가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리카르도 레예스는 조연으로 출연하며 2015년에 사망했습니다. 2017년 티토 소토는 펩시 팔로마 사건을 언급한 온라인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필리핀 인콰이어러에 요청하며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년 소프트 드링크 뷰티즈의 전 멤버 코카 니콜라스는 줄리어스 바바오와의 인터뷰에서 TVJ 스캔들이 매니저 레이드라 크루즈가 꾸며낸 것이며 실제로는 그런 폭행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드라 크루즈는 그 후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의 불확실성과 복잡성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사라졌고 비극과 상실의 쓴맛을 남겼습니다.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델리아의 진짜 이유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겪은 수많은 고난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아이도 겪어서는 안 될 경험들이었습니다. 델리아를 기억하고 그녀의 추억을 마음에 간직합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